안녕하세요. 고정극장입니다. 오늘은 색즉시공, 즉 반야심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기묘하기까지 한 이야기를 하나 풀어볼까 하는데요. 수백 년 전 불교의 아주 심오한 가르침이 남긴 한 문장이 어떻게 21세기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섹시 코미디 영화의 제목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 문화 속에 숨겨진 아주 매혹적인 역설을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먼저 한쪽을 보면요. 2002년에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색즉시공이죠. 폰트부터가 아주 현다적이고 뭐랄까 좀 과감하죠?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네 글자가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쓰여 있습니다. 전통서예로 쓰여 있죠. 이건 고대 불교 경전인 바로 그 반야심경에서 나온 구절이거든요. 아니 대체 이 둘 상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자, 그럼 먼저 영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영화가 당시 문화적으로 어떤 파급력이 있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4,082만 9,797. 이게 뭐냐면요. 바로 당시 한국에서 이 영화를 본 관객 수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흥행 성공이었어요. 이건 그냥 보통 영화가 아니었어요. 아메리칸 파이 같은 느낌의 섹스 코미디였는데 사실상 한국에서 섹시 코미디라는 장르를 처음 연작품으로 평가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워낙 대박을 치다 보니까 당시 젊은 세대한테 색즉시공이라는 말은 원래 뜻과는 전혀 다른 뭔가 좀 야릇한 그런 뉘앙스로 완전히 각인돼 버린 거죠. 자, 그럼 이 단어가 원래는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이걸 알려면 시간을 수세기나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를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대승불교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상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형상과 다르지 않다. 형상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형상이다. 이런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데요. 색, 그러니까 물질적인 몸, 수, 우리가 느끼는 감각, 상, 뭔가를 인식하는 작용, 행, 의지 같은 마음의 작용, 그리고 식, 이 모든 걸 아는 의식. 반야심경은 바로 이 5가지, 즉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는 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공하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존재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거고 또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의 일시적인 모습인 것처럼요. 파도는 파도지만 결국 바다의 일부잖아요. 그런 거죠. 자, 보세요. 한쪽에는 정말 심오한 불교 철학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왁자지껄인 섹스 코미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는 딱 한 글자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한자, 색입니다. 이 한 글자가 정말 기가 막히게 2가지 핵심 의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첫째는 방금 본 철학적인 의미, 즉 모든 물질, 현상을 뜻하는 형상이고요. 둘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의미, 바로 욕정이나 성을 뜻하는 거죠. 이제 감이 오시죠? 영화 제목은 바로 이 언어의 이중성을 이용한 아주 재치 있으면서도 도발적인 말장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오한 영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그걸 가장 세속적이고 또 가장 본능적인 의미로 싹 비틀어서 재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겠죠? 놀랍게도 이 색즉시공이라는 말은 최근에 와서 또 다른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현대과학, 그중에서도 양자물리학과의 만남이죠. 물리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색, 즉 형상과 공, 즉 비어있음의 개념이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입자와 파동의 개념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한 거예요. 형상이 입자라면 공은 파동이나 에너지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보세요. 원자는 사실 99.9999%가 텅 빈 공간이래요. 또 이중슬릿 실험 같은 걸 보면 입자는 누가 보기 전까지는 파동, 그러니까 가늘성의 상태 공으로 존재하다가 관찰하는 순간 딱 하나의 입자, 색이 되거든요. 양자장 이론에서는 입자가 진공, 공에서 불쑥 튀어나왔다가 다시 사라지기도 하고요. 마치 우리의 물질 세계가 색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잠재력의 장, 공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그런 놀라운 통찰을 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에요.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닐스 보어 도차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원자론이 주는 교훈과 비슷한 걸 찾으려면 우리는 이미 부처나 노자 같은 사상가들이 마주했던 문제들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동서고금의 지혜가 토하는 순간이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색즉시공이라는 네 글자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의미의 세계를 여행해 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거의 7세기경 반야심경 속에서는 우주의 본질을 꿰뚫는 심오한 진리였죠. 그러다가 2002년에는 영화 제목이 되면서 아주 재치 있는 대중문화 속 말장난이 됐고요. 그리고 21세기에 와서는 심지어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강력한 비유로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여정 아닌가요? 결국 이 하나의 구절이 영적인 깊이, 또 코미디적인 재치, 그리고 과학적인 유사성까지 이 모든 걸 동시에 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언어라는 게 얼마나 역동적인지,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시대와 문화를 넘나들면서 어떻게 계속 새롭게 태어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영화나 음악, 심지어 우리가 무심코 쓰는 신조어들 속에는 또 어떤 고대의 지혜와 사상들이 꼭꼭 숨어서 우리에게 재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